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신발은 리복의 플로트 직1입니다. 이 신발은 제가 협찬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나눔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이 신지 않았습니다. 딱 7번 신었습니다. 대략 90km 정도 걸은 것 같고요. 러닝으로 환산해보면 한 20km 정도 러닝한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리뷰가 끝나고 뒤쪽에 나눔에 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대가 너무 컸다. 그리고 분명히 러닝화가 맞는데 러닝화 느낌보단 오히려 스니커즈 느낌이 좀 강했고 저 같은 평발이 있는 사람한텐 안정성도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위별로 이제 설명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늘 그렇듯이 아웃솔부터 가보겠습니다. 따로 뭔가 지적할 게 없을 만큼 너무 좋았고요. 마모도도 요 뒤쪽에 고무가 살짝 일어난 거 요거 정도 빼고는 거의 뭐 티도 안 납니다. 엄청나게 내구성이 좋고요. 그리고 접지력도 좋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움을 느꼈던 거는 이제 여기 사이사이 이렇게 틈새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직테크라고 하는 기술이니까 미드솔의 전체에서 공백이 있는 부분이 아래쪽에 계속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러버 아웃솔이 안 좋다기보다 그리고 또 얇다기보다는 이 공백 부분에서는 조금씩 다른 느낌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발 표면적 전체가 계단을 이렇게 딱 올라가진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 사이사이로 이제 계단의 모서리에 닿게 되는데 그때마다 조금 좀 어색한 느낌? 그런 느낌은 좀 있었고요. 돌이 껴서 돌이 낀지 모르고 다닌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측면에 돌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차라리 여기를 막아줬으면 좀 덜 불안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 그런 건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이 신발의 핵심을 얘기하려면 사실 미드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냥 느낌으로만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이거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협찬받은 신발을 리뷰할 때는 사실 타사의 신발을 되도록이면 언급을 안 하고 싶은데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디다스의 울트라 부스트에 들어가는 부스트 폼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부스트 폼을 그냥 가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테크를 활용해서 가공한 느낌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한 교보제도 갖고 왔는데요. 그냥 부스트 폼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하면 단일 표면적에서 이렇게 공백을 만들어 놓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늘여 놓으니까 수직으로 떨어지는 압력에는 더 유연하게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게 너무 무르면 불편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순위표에도 울트라 부스트 초기 모델인데요. 울트라 부스트 언케이지드죠. 언케이지드보다도 밑에 놓은 게 쿠션의 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구형 울트라 부스트도 되게 단점이 많죠. 밀도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처음에 잠깐만 부드럽고 오래 신다 보면 사실 쿠션이 찌그러져서 쉽게 바로 피곤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울트라 부스트에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해소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신었냐면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폼을 앞쪽에만 넣어주고 뒤쪽은 예전에 지키넥티카처럼 단단한 EVA 미드솔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그냥 지키넥티카가 되긴 하겠죠. 실제로 지키넥티카도 앞쪽에는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폼이 안쪽에만 쓰였고 바깥에는 EVA 폼으로 감싸 놓은 형태였기 때문에 특이한 점이었는데 이 신발은 전장으로 다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폼이 쓰이다 보니까 안정성이라던가 반발력이라던가 탄성이라던가 이런 거는 조금 못 느끼면서 걸었던 것 같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되게 부드러운 폼이긴 합니다. 얼마나 부드러우냐면 뉴발란스의 1080처럼 부드러워요. 그 정도로 부드러운 폼이라서 누가 신어도 분명히 편하다 하실 수 있을 만한 미드솔이긴 한데 이게 퍼포먼스 자체가 부드러움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줘서 저같이 오래 신고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장시간 신다 보면 좀 불안정하다라는 느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 신발뿐만 아니라 쿠셔닝이 좋은
맥스 쿠셔닝화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안정성을 꾀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러닝화 중에서도요, 맥스 쿠셔닝화나 그냥 일반적인 러닝화라고 하더라도 쿠션이 굉장히 무른 신발들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 사람은 발이 안쪽으로 살짝은 내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외전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마치 스프링처럼 체중을 한번 받았다가 튕겨 올라가 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하거든요. 더 안쪽으로 무너지는 걸 이제 우리는 과해내라고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무르다 보니까 이 안쪽으로 좀 많이 넘어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고 인솔도 이렇게 안쪽에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넣어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좀 이해가 갔던 것 같고요. 너무 부드러운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폼을 쓰다 보니까 양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미드솔의 쿠션의 풍성함은 상당히 좋다. 하지만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오히려 신발에서 지지력을 느끼기는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면 이 신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피로 가보면 솔직히 저는 미드솔에는 큰 불만이 없습니다. 너무 볼륨이 크다 뭐 이런 거 이외에 사실 불만이 별로 없는데, 가피가 저는 오히려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가피가 이렇게 앞쪽하고, 이 앞쪽에는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는 약간 패브릭하지 않은 소재들이 많이 쓰여서 분리가 좀 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뒤에는 약간 퓨즈 소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체감이 조금 아쉬워요. 앞쪽의 느낌하고 이 중간쯤의 느낌이 살짝 좀 달라서 아쉬운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 뒤쪽에 이 퓨즈 소재들이 팽팽하지 않아요. 제가 약간 쭈글쭈글한 신발을 싫어해서 그런가 봐요. 물론 발이 들어가면 팽팽해지지 않겠냐라고 하실 텐데, 제가 지금 슈트리도 넣어놨거든요. 살짝 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통 메쉬 소재를 줬으면 일체감이 좋게 착붙하는 그런 느낌이라도 있었을 텐데,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화학적인 소재들, 이런 것들이 쓰이면서 오히려 일체감을 좀 방해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건 제가 조금 주제 넘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신발끈의 간격이, 끈 구멍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신발끈을 묶으면 조금이라도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여기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좀 넓어지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쪽 간격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렇게 돌려보면 이쪽 측면에 가피가 지지력을 갖지 못하고 너무 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라는 느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밑에가 부드러우니까 위쪽이 상당히 좀 단단하고 지지력이 좀 있어줘야 안정감이 생길 텐데, 여기 측면이 조금 아쉽습니다. 바깥에 미드솔이 얼마나 넓은지 보이시죠? 면적을 넓게 해서 안정감은 올렸는데 상부에서 그걸 좀 받아줘서, 뒤축은 물론 잘 잡아줍니다만 이 측면이 여리여리 약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무너져도 여기 중간이 이렇게 뜨는 느낌이 있어서 그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가피 디자인이 조금 다른 게 있을까 싶어서 홈페이지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벌써 플로트 직 섀도우가 나왔더라고요. 굳이 러닝 하실 게 아니라면 저는 오히려 플로트 직 섀도우가 조금 더 안정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플라스틱 가드들이 올라와요. 물론 그러면 무게도 올라가겠지만 플로트직 섀도우가 훨씬 안정성은 좋아 보였습니다. 또는 플로트직 시메트로스라고 하는 상위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신으시면 이 뒤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밑에가 부드러울수록 가피의 단단함도 필요한데 그게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포 제가 되게 걱정했었는데, 설포 이거 오히려 되게 편합니다. 신발끈을 묶고 발목이 움직일 때마다 여기 살짝 들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신발끈에 관한 존재는 거의 느끼지 못하면서, 그리고 발등의 이물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뒤꿈치 쪽 부분에 이렇게 안쪽에 이제 공백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오히려 더 푹 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공백이고요. 여기도 공백이니까 지금 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라인이, 제가 언박싱 때도 설명드렸지만 쿠션이 너무 좋아서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쿠션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여기 이제 공백의 공간이 존재하는 거죠. 이 부분이 신을 때마다 약간은 좀 어색한 느낌?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발등은 확실히 락다운이 잘 되는데 측면이 흔들리는 느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이게 안정성이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장점과 단점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장점은 부드럽고 유연하다.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정도일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측면 가피의 고정력이 조금 아쉽고 이런 소재들이 선택이 조금 아쉽다. 안정성이 좀 떨어져서 안쪽으로 살짝 무너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평발인 분들한테 추천드리긴 좀 어렵다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눔 이벤트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눔 이벤트를 계속 고민을 좀 하긴 했었어요. 매번 추첨하는 방식도 좀 부담이 되고요.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응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부분도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부터는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냐면 나눔 이벤트는 따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지 않을 거고요. 리뷰하면서 리뷰 끄트머리에 이렇게 나눔 콘텐츠를 붙일 건데 그냥 댓글을 평상시대로 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다신 분들 중에서 저한테 받은 하트가 보이거든요. 여태껏 제 컨텐츠의 댓글의 개수와 하트의 개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하트를 받으신 분한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채널에 오셔서 자주 활동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보상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번 신발을 받아가신 분은 다음에는 없으니까 댓글도 신중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신발이 마음에 드셨고 궁금하시고 신어보고 싶으시다고 하면 댓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확인해서 일요일 점심때까지 댓글 이벤트 응모를 받을게요. 앞으로도 종종 이런 나눔 이벤트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